AI 써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 사람이 인공지능이랑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AI로 요약을 하면 괜찮고 AI로 글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최근 대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여 대규모 컨닝 사태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에 교육부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대학 현장에서는 서울대와 고려대를 포함한 몇몇 대학에서 시험이나 과제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일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 학생의 실제 역량, 그리고 성적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인공지능 활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업 평가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준 하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수행평가에서 AI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정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점 기준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 내용을 앞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더한 내용은 2월 달에 더 공표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 하나예요. AI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더 잘 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도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은 AI를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임 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을지 과정과 사고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명확히 금지되는 AI 활용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 또는 보고서를 마치 내가 직접 만든 것처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생각을 거쳐 결과에 도달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행평가 문항을 그대로 AI에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복사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사고의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 제출되는 사용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문제풀이 앱을 사용해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교육에서는 정답 그 자체보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용은 학습을 돕기보다는 사고 과정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AI 활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AI는 생각을 시작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를 탐색하거나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용도, 글을 쓰기 전에 전체 구조를 잡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작성한 글을 기준으로 요약하거나 표현을 다듬거나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AI를 사용했다면 그 과정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즉, 어떤 AI를 사용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 세 가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AI는 답을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도와주는 학습 도구가 됩니다. AI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다시 말해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가 학습의 핵심입니다. 같은 AI를 사용해도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활용 과정을 자세히 표기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정리하고 재구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사는 그 학습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과정을 표기하지 않거나 그 사용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내용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활용해서 평가받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질문과 판단의 과정입니다. 이번 기준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업 시간 중 실시 원칙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즉, 교사가 직접 학생의 활동을 관찰하고 학생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수업 활동이 더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는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과만 제출하는 평가보다는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됩니다. 또한 교과서에 있는 답을 그대로 쓰는 과제가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나 우리 동네에서 본 장면, 수업 시간에 느낀 생각을 담아내는 과제처럼 AI가 대신 써주기 어려운 형태의 평가가 권장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변화의 핵심은 AI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평가를 늘리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학생에게는 AI는 생각을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더 넓히고 확장해주는 도구입니다. 교사에게는 AI는 평가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과정 평가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AI는 무조건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함께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결국 AI는 아이의 사고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확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아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AI 시대의 평가는 결과로서 글을 얼마나 잘 썼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인공지능 AI와 다른 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이 서투른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세상과 사고하며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 부분이 AI가 따라올 수 없는 법이죠.
그렇기에 수행평가에서 AI 활용 기준은 통제가 아니라 사고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있게 활용하는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